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연준의 발표에 주목했는데요. 기술주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만이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지수는 0.57% 올라주며 28,492선에 마감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중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터치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0.17% 오른 3,484선에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내림세 보였습니다. 0.34% 하락한 11,625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대체로 좋았는데요. 하지만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고 미중 갈등도 여전합니다. 먼저 시장은 평균 물가 목표제에 반응했습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잭슨홀 회의 기조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은 위원 17명의 만장일치로 물가 목표 전략을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에 못 미친 시기를 상쇄하기 위해 한동안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물가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파월 의장은 물가가 과도하게 과열되는 경우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31.7%로 나타났고요.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도 지난 달보다 5.9% 상승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주보다 9만 8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고요. 8월 캔자스 연준 제조 합성 지수는 14를 기록하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세를 보이던 기술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4가지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3.97% 오름세 보이며 2,2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나머지 기술주에서 약세가 나타나며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미중 갈등도 여전히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진짜 위챗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 달 전 속보치로 발표했던 마이너스 32.9%에서 다소 개선된 마이너스 31.7%로 수정됐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개선됐지만 역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미국은 1958년 2분기 때 마이너스 10.1% 성장률이 최저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를 통틀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에서 9%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틱톡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틱톡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자상거래와 홍보가 결합된 틱톡의 형태가 큰 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관계가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미국 정부 규제 당국의 우려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틱톡 인수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달 코스닥에 상장하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모주 수익률 30% 전망이 나오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에 결정되더라도 상승 전망이 우세해 다음 달 1, 2일에 진행될 청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투자업계에서는 오는 31일에 확정될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이슈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0.01% 오른 93달러 1센트에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하락한 1,185원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87원 선에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부터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 청생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상을 목적으로 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상 임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조건부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군을 선정합니다. 윤종규 회장의 사면임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4명을 선정합니다. 다음 달 16일에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상품 무역 수지, 그리고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상품 무역 수지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고요. 소비심리평가지수 확정치는 오후 11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의 약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정오에 7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처음으로 1%대가 깨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